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2차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석 달 전 20대 취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검사 사칭 전화 사기 사건의 중간책이 검거됐는데 서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30대 조선족 부부로 밝혀졌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 이태원을 다녀간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긴장감이 높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진 2차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당국은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우려가 크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라북도. 공중보건의와 연관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공보의가 진료에 나섰던 사흘 동안 8, 90대의 고령자가 보건지소를 찾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바이러스 전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3명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과 지역을 방문해 검사를 받은 인원은 500여 명, 확진자를 제외한 369명은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이태원 방문자가 있을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인천에서는 20대 확진 학원 강사가 신분을 속여 학생과 부모 등의 감염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특히 이태원 관련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학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 도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을 거치며 느슨해진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며 사람 간 거리를 2m 유지하도록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신다면 우리 주변에 무증상 환자분들이 계셔도 안전한 전라북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그동안 안정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한 전라북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시가 서울 이태원 지역 방문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10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고위험 직업군 등 6명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통해 철저히 감시하고 이태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클럽 48곳, 콜라텍 3곳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달 초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도내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 30여 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자가격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원어민 교사와 교직원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도록 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병 치료를 위한 도내 병상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병상은 전북대와 원대병원, 군산의료원 등 모두 127곳이고 이 가운데 10여 개만 대구 지역 이송 환자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내 코로나19 환자 관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앞서 보신 내용 다시 전해드립니다. 석 달 전 검사를 사칭한 전화 사기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20대 취업준비생의 안타까운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현금 수거책을 붙잡아 조사를 이어왔는데 중간책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30대 조선족 부부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살던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이런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짜 검사 김민수를 진짜라고 믿었고 전화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부 체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이런 협박에 놀란 김 씨는 결국 은행에서 400여만 원의 돈을 찾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지시대로 마포의 한 주민센터 보관함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순창에서 시작된 통화가 무려 11시간 만에 서울 여의도에서 밤늦게 끊어지자 김 씨는 조만간 구속된다는 심한 부담감에 그만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해온 경찰이 석 달 만에 중간책 2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교포 출신의 37살 한모 씨 부부로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이용해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여러 번 세탁한 뒤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등으로 빼돌린 액수가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 부부 중 남편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곳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받고 있습니다. 한 씨의 아내는 돌봐야 할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자금 인출책이 뭔가 바로 됐는데요. 어리다고 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중간책 같은 경우도 아이가 있다고 또 선처를 바라는 게 좀 있어요. 그것도 법대로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중국에 숨어있는 범죄의 몸통을 검거해 사기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경찰이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31살 최모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쯤 완주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 29살 A씨에 대한 부검 1차 소견 결과 부패 정도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사립고의 답안지 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행정직원을 구속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의 한 사립고 소속 교무 실무자 34살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쳐 교무부장의 아들인 B군이 10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순경. 전주지방법원은 A 순경에게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이듬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동료 경찰관에게 보여주며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수차례 검토한 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변에 과시하며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강간보다 명예훼손이 더 치명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근무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정신적인 고통과 2차 피해를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선고 뒤 A 순경은 퇴장하기 직전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보였다는 주장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작용했던 기존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는 어떠할 것이다라는 이제 피해자 통념에 의거해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판례도 있다는 것을 본다면 피해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징계 절차를 미뤄온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분상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본청에서 권한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감찰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내려오면 징계 지시를 할 거예요.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납득할 만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 등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익산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합해수 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무원 3명이 특정 업체를 위해 평가위원 구성을 바꾼 정황을 확인해 오늘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 등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75억 원 규모로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경찰은 업체와 공무원들 사이에 금전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시가 선포한 해고 없는 도시에 170여 개 사업장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해고 없는 도시 참여 기업 175개사 중 79개사와 상생 협약식을 맺고 현장 지원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열었습니다. 협약에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시는 해당 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자금 등 재정, 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상가 과잉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도내에도 상가 공실률이 다소 줄어들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수요가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과잉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신시가지와 만성지구,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미 상가가 과잉 공급된 전주 지역의 상가 추가 공급도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소규모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개편된 공익직불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경작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 원을 받게 되고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은 11월 달에 이뤄집니다. 새만금 태양광 공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을 무시했다며 법원에 사업 중지가 신청된 데 이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측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역 상생협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며 법원에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의회도 상생협의를 지키라며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이번에는 발전사 간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3개 공기업 발전사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1개 업체만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협의회 측은 명백한 담합이며 이렇게 되면 발전사끼리의 경쟁이 사라져 수익의 지역 환원 등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담합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지역 기업들한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측은 지역업체 참여 비율과 물품 구매 비율을 지정했기 때문에 발전사가 한 곳만 참여해도 지역업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50%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효율을 못 맞추면은 다른 데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모듈 같은 경우에도 효율이 되면 가격이 안 되고요. 가격이 되면 효율이 안 되고요.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이제 겨우 첫 삽을 뜬 정도인데 벌써부터 잡음이 계속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와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청년들의 꿈을 돕는 전북 청년 허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 마련된 센터는 청년 지원 상담 창구와 커뮤니티, 정보 공유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도내 대학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기관들은 협약을 맺고 센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정보 안내와 취업과 창업, 복지와 금융 등 청년 정책 발굴과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경영 유지를 위해 도비 3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60곳에 한 곳당 최대 6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어든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